자, 이제 이어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도요. dB란 표현을 쓰죠. 이도요. 하여튼 요 이도는 나중에 2차 실기시험에서도 계산 문제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도가 뭔가?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지지물이 서 있습니다. 대지는 평탄한 지역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경사가 전혀 없는 평탄한 지역이라고 가정한 거죠. 그리고 지지물의 길이도 같고 대지 기준 전선의 지지점 높이도 같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0m라면 얘도 10m. 전선의 지지점이 9.5m 부근이라면은 똑같이 9.5m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선을 설치할 때 어차피 기계의 힘을 빌리면 되니까 전선을 이렇게 팽팽하게 설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전선을 설치하면은 조그마한 장력이 증가하더라도 잘못하면은 이 전선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처지도록 설치하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그죠? 적당히 처지도록 설치하는데 항상 요 지역이 평탄한 지역이고 지지점 높이가 정확히 같다면 항상 이 처진 정도는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때 요 처진 정도를 뭐라고 한다? 이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보시면 이도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선 자체 중량으로 인해 전선의 밑으로 처진 정도를 나타내는 곡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처진 정도는 이도지만 이 곡선은 뭐라고 합니까? 현수선 또는 커티너리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해합니까? 그럼 바로 이제 요 2도 D를 구하는데 바로 요 2도 D는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요 직선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뭐라고 한다고 써요? 경간. 그죠? 경간. 그러면 경간이 S라면은 항상 처진 정도가 가장 커지는 부분은 여기 2분의 S 지점이겠죠. 맞습니까? 지금 지지물의 길이도 같고 이 지역이 경사가 전혀 없는 평탄한 지역이고 전선의 지지점 높이가 일치한다면 이 처진 정도가 가장 커지는 부분은 2분의 S 지점이겠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2도 D를 구했더니 먼저 결론식입니다. 8 T분의 W S 제곱이요. 단위는 메타겠죠.
원래 우리가 요 2도 D를 구할 때는 수학적으로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는 지수 함수 2개를 더해서 2등분한 형태잖아요. 나중에 회로 시간에 배울 텐데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는요.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세타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는 이런 거죠. 맞아요? 2개를 더해서 2등분을 시킨 게 하이퍼보릭 코사인이에요. 이 2개를 더해서 2등분을 시키면 이런 함수일 거 아니에요. 2도 D하고 같은 형태죠? 그러잖아요. 지수함수 2개를 빼가지고 2등분한 것은 하이퍼보릭 사인이고 2개를 더해서 2등분한 게 하이퍼보릭 코사인이죠. 근데 우리 전력은요. 절대로 이 중간 과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증명 과정은 필요 없어요. 마지막 결과식만 기억하는데 문제는 이 결과식에 있는 문자의 의미만 정확히 파악하면 돼요. 일단 여기 S는 뭡니까? 경간. 경간. 그 다음에 W가 뭐냐? W는 단위를 봐요. 단위가 뭐예요? 킬로, 그램, 퍼, 메타인가요? 메타인가요? 단위가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전선 1m 기준 하중 중량이란 얘기예요. 전선 1m 기준 하중 중량의 의미죠. 그런데 차츰 보겠지만 이 W는 단순한 전선 자체 중량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합성 하중의 의미예요. 합성 하중. 이게 무슨 말인가는 조금 뒤에 볼 겁니다. 조금 뒤에요. 일단 지금은 전선 자체 중량 하중의 의미로 보시라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지만 조금 뒤에 이 W 왜 합성 하중이라고 하는가? 이건 조금 뒤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T죠. T. T. 이 T는 2도가 형성되는 여기 최저점에서의 수평 장력을 의미합니다. 최저점. 2도가 형성되는 최저점에서 수평 장력의 의미라고요. 수평 장력.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안전율이 나오죠. 안전율. 우리가 앞서 지선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안전율이 나왔잖아요. 그죠? 지선에서도. 여기 2도에서도 똑같이 뭐가 나와요? 안전율이 나왔죠. 전부 다 안전율은 일종의 뭐냐? 여유 계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유 계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전율은 의미가 뭐냐? 안전율은 최저점에서의 수평 장력 분해.
이 전선에 가해지는 인장, 하중을 나눈 개념이죠. 이건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봐요. 이렇게 지지물을 통해서 전선을 설치하면은 이 전선을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인장하중. 그러니까 인장하중이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선이면은 이 전선의 중심 부분 방향이죠. 이걸 축 방향이라고 하죠. 축 방향.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심 부분을 파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방향을 뭐라고 합니까? 축 방향 이런 표현을 써요. 축 방향. 전선 중심 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선을 축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를 뭐라고 한다? 인장하중이라고 그래요. 인장하중. 그러면 문제는 요 인장하중이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봐요. 1000. 지짐을 양쪽에서 전선을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가 1000이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전선을 설치했을 때 이 전선에 가해지는 최저점에서의 수평 장력.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의 의미요. 전선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가장 큰 장력이 아무래도 작용하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2도가 형성되는 부분이겠죠. 이해가요? 아니, 전선을요,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이때 이 전선에 작용하는 장력. 아무래도 가장 커지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2도가 형성되는 이 부분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최저점에서의 수평장력이 예를 들어서 500이다. 근데 이 전선이 견딜 수 있는 게 1000이다. 안전율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안전율은 뭐냐? 여유계수의 의미예요. 여유계수. 바로 이 안전율이 가공 전선로에서 일반 전선은 얼마입니까? 2.2. 법규시험 보시기 위해서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ACSR 같은 기타 전선은 얼마? 2.5.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선로에서 안전율의 의미는 뭐냐? 전선을 이와 같이 설치했을 때 가장 큰 장력이 작용하는 2도가 형성되는 점에서의 수평 장력을 T라 하면은 이 전선이 이제 견딜 수 있는 인장하중 1000이라 한다면 수평이 500이라 하면은 얘는 안전율이 얼마요? 2라고 한다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 T 값이 안 주어지면은 T는 어디에서 안전율 분해 뭘로? 인장 하중으로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요. 자, 대단히 중요한 식이니까 이 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장하중이란 실제 전선이 견딜 수 있는 것. 수평장력은 실제 전선을 설치했을 때 가장 큰 장력이 작용을 하는 최저점에서의 수평장력.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요? 이제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요. 이것만. 그래서 인장하중은 저 전선이 견딜 수 있는 하중. 그리고 수평장력은 가장 큰 장력이 작용을 하는 최저점에서의 수평장력. 그래서 수평장력이 500이다. 인장하중이 1000이다. 안전율은요? 이라는 의미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요 전선의 실제 길이입니다. 실제 길이. 당연히 경관보다 커지겠죠. 얼마나 커지는가? 실제 길이는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 단위는 미터겠죠. 자, 마찬가지로 결과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 당연히 S는 경관이고요. D는요. 2도 D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커 보이지만 이 부분이 기껏해야 S의 약 몇 프로? 몇 프로? 0.1%밖에 안 돼요. 0.1%. 만약에 경관이 100m다. 0.1%. 얼마란 얘기예요? 경관이 100m면 1%가 1m죠. 0.1%는요. 10cm. 기껏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커 보이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큰 차이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전선의 지지점에서의 장력이 나오고, 네 번째 전선의 평균 높이가 나오고, 다섯 번째 만약에 이 지지물에 서 있는 지역이 바로 뭐예요? 경사진 지역일 때죠. 주로 시험은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전선의 평균 높이, 이게 가끔 시험 나오죠. 평균 높이는 H 마이너스 3분의 2D요. 단위는 미터. 여기서 H는 뭐냐? 전선의 지지점 높이예요. D는요. 2도 D를 의미하는 거고요. 2도 D요. H는 전선의 지지점 높이.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세 가지 정도가 시험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봐요. 이제 이 세 가지가 시험에서 주로 등장하는데 가끔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게 나오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평탄한 지역이에요. 경관이 S. 얘도 경관이 S. 자, 높이요. 지지점 높이도 전부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운데 지지점이 풀려서 이 전선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가정을 한 거죠. 가정. 그러면 원래 풀리기 전 2도 D
D1 풀린 이후 2도 D2라 한다면 D2와 D1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가끔 시험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건 간단해요. 어차피 풀리기 전이나 풀린 이후에 전선의 전체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죠. 그러면 풀리기 전입니다. 풀리기 전에는 일단 실제 길이 S 플러스 3 S분의 8 D1의 자 제곱인가요? 몇 개? 몇 개?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예요. 맞습니까? 풀린 이후에는 이제 경간이 몇 되는 거예요? 경간이 몇 되는 거예요? ES. 맞습니까? 그래서 S 올 자리에 얼마? ES 플러스 3 곱하기 ES 맞아요? 8 D2의 제곱. 그죠? 이제 풀린 이후에는 경간이 ES가 되는 거니까요. S 올 자리 ES, S 올 자리 ES 8 D2 제곱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 같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결국 D2는 D1의 몇 배? 2배. 그냥 이 식만 정리한 거예요. 이해합니까? 어차피 풀리기 전이나 풀린 이후나 전선의 실제 길이는 안 변하니까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앞서 얘기한 거죠. 뭐요? 뭐? 요거. 바로 W입니다. W. 우리가 합성 하중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합성 하중. 자, 이 합성 하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지짐을 위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선 자체 무게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중. 자중. 그렇다면은 이 자중은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대지를 향해서 작용하는 중량이죠? 중량이죠?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겨울에 눈이 온다. 눈이 와서 여기 보세요. 전선이 있는데 여기에 눈이 잔뜩 쌓여요. 이거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잖아요. 아, 지짐을 위해는 눈 쌓여봤자 별 의미 없잖아요. 근데 전선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눈 쌓인다. 이거 무시해 못해요. 못할 거입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왔을 때 눈이 쌓이는 거 고려할 거입니까? 그래서 자중 외에 뭐 빙설, 하중이라는 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전선이 이렇게 지짐을 위에 있으면 자중도 있고 빙설하중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여기에 뭐예요? 바람 불죠.
바람 불죠. 뭐 고려해야 돼요? 풍압, 하중도 고려를 해야죠. 우리가 전 시간에 지지물을 공부할 때 뭐라고 씁니까? 지지물을 설계할 때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뭐라고 했죠? 풍압, 하중이라고 했잖아요. 풍압, 하중.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한 합성, 하중의 의미란 얘기예요.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그냥 자중만 딸랑 주어지죠. 근데 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빙설하중까지 풍압하중까지 모두 구해서 대입할 수 있도록 시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자중이야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자중이야 그냥 전선 자체 뭐예요? 무게니까요. 전선 자체 무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 자중을 문자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뭘로 표현했어요? 전선의 자중을 어떤 문자 썼어요? W0인가요? W0인가요? W0. 자중. 이건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뭐냐? 빙설하중. 빙설하중. 단 고온계에서는 빙설하중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고온계란 말이 있으면 빙설하중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의미겠죠. 맞습니까? 당연히 저온계에서 빙설하중을 고려하는 거죠. 아니 눈이 거의 올 우려가 없는 고온계에서는 빙설하중은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빙설하중을 고려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선에 잘 들어요. 원래 눈이 오면은 눈이 쌓일 때 눈은 여기 위쪽에만 먼저 붙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위쪽에 많이 달라붙고 눈이 아주 많이 오면은 아래쪽도 덮어지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빙설하중을 고려할 때는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고르게 붙는다고 가정해요. 이해가요? 두께 6mm, 비중 0.9 g/cm 세제곱. 이런 빙설이 고르게 붙는다는 가정하에서 따지는 게 뭐냐? 빙설하중이에요. 그래서 빙설하중 구하는 식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WI라고 했나요? I라고 했나요? 자, 식을 보면은 0.017 D 플러스 얼마? 6인가요? D 플러스 6 킬로 그램 퍼 메타. 단 빙설하중은 고온계에서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뭘 고려한다? 뭐? 풍압하중이죠. 바람에 의해서 가해지는 하중이겠죠. 바람에 의해서
가해지는 하중. 항상 이 풍합하중이 지지물을 설계할 때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풍합하중도 고온계인가? 이게 저온계인가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죠. 그죠? 여기 봐요. 지금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고온계라면은 빙설하중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고온계 얘기했죠. 근데 저온계는 빙설하중 고려하는 거죠. 고려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바람은 어떻게 불어요? 대지를 따라서 옆으로 불죠. 옆으로 불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옆에서 불어올 때 고온계하고 저온계하고 풍합하중은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빙설이 달라붙으면 바람을 맞는 면적이 커지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고온계하고 저온계하고 풍합하중이 달라지더란 얘기예요. 항상 고온계에서 풍합하중입니다. 지금 W라고 했나요? 맞아요? W라고 했죠. 이게 고온계일 때는 P, K, D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메타. 여기에서 P가 뭐냐? 풍합. K는 전선의 표면 계수예요. D는 전선의 직경이에요. 근데 저온계일 때는 P, K, D 플러스 12,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메타. 자, 여기 12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12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 6mm 달라붙으니까 얼마예요? 12겠죠.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실제 지지물 위에 있는 전선에 작용하는 하중은 이렇게 전선 자체 자중도 있지만 저온계에서 눈이 온다. 빙설하중 고려해야죠. 바람이 분다. 풍합하중 고려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봐요 이제. 만약에 이 지역이 고온계일 때입니다. 이제 고온계일 때는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의 자중 어디로? 대지로 작용하죠. 맞습니까? 근데 바람은 대부분 뭐예요? 옆으로 불죠. 옆으로 부니까 풍합하중은요? 옆으로. 이해갑니까? 그래서 자중을 W0, 풍합을 W라 하면은 이제 2도 D식에 있는 W는 바로 뭐예요? 얘란 얘기죠? 얘란 얘기죠? 이해합니까? 고온계일 때예요. 고온계. 고온계에서는 빙설하중은 고려를 안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저온계다. 저온계일 때는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선의 자중 어디로? 대지로 작용. 맞습니까? 그런데 빙설하중을 고려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써요?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고르게 붙는다고 했죠. 그러면 빙설하중은 자중에 그대로 뭐예요? 더해지는 거죠. 똑같이 대지로 작용을 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에 이렇게 빙설이 달라붙으면 풍합 하중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그죠? 아, 바람을 맞는 면적이 커지니까 풍합하중 커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풍합하중을 W라 한다면 이제 저온계에서의 합성하중은 얼마? 바로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 이해갑니까? 그래서 고온계일 때는 2도 D식에 있는 W가 바로 자중과 풍합을 더한 거란 얘기죠. 바로 자중 제곱 플러스 풍합 하중을 한다? 제곱. 이렇게 해요. 이해가요? 지금 자중은 대지로 작용하고 풍합하중, 바람이 대지를 따라서 옆으로 불기 때문에 풍합하중은 이렇게 대지에 나란하게 작용할 거 아닙니까? 결국 두 개를 더한 건 얘니까요. 이해가요? 근데 저온계일 때는 W가 자중에다가 빙설은요 그냥 더해야죠. 맞아요? 전선 자체에 빙설이 쌓이는 거니까요. 이해가죠? 그리고 풍합 하중을 제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도 D를 구할 때 만약에 저온계 하면은 이런 식으로 W를 구해서 2도식에 대입이란 얘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요? 그 다음에 요 관계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전선의 부하 계수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선의 부하 계수는 정의가 뭐냐? 자중에 대한 합성 하중의 비율이에요. 자중에 대한 합성 하중의 비율이라고요. 여기 봐요. 지금 어차피 고온계가 됐건 저온계가 됐건 그러면 전선의 자중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부하 계수는 이 자중에 대해서 합성하중 비율이죠. 그러면 고온계는 얘에 대한 얘 비율이죠? 얘 비율이죠? 저온계는요? 얘에 대한 얘 비율이잖아요. 맞아요? 고로 전선의 부하 계수가 더 커지는 경우는 고온계예요, 저온계예요? 고온계예요, 저온계예요? 저온계겠죠. 저온계. 그래서 이 2도 D가
시험에서 단순히 나올 때는 그냥 자중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중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W를 고온계일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서 대입, 저온계일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서 뭐요?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도 하면은 이 정도만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2도식에서 자 정리합니다. 항상 2도 D는 8 T분의 W S 제곱인데 어차피 요 S야 경간이죠. 이건 절대로 변할 일이 없잖아요. 항상 문제에서 얘 아니면 얘를 이제 구해서 우리는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개념은 바로 W를 구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자중 외에 빙설이나 풍합이 주어질 때, 자중 외에 빙설이나 풍합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T, 뭐라고 했죠? 최저점에서의 수평 장력. 최저점에서의 수평 장력. 전선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가장 큰 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어디니까? 2도가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가장 큰 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2도가 형성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장력이 작용하잖아요. 이해가요? 그때 이 전선이 견딜 수 있는 장력, 인장하중을 나눈 개념. 뭐라고 한다? 안전율. 그래서 안전율이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안전율이란 이렇게 전선을 설치했을 때 이 전선이 견딜 수 있는 인장하중. 그런데 전선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실제 이 전선에 가해지는 최대 장력으로 이 전선이 견딜 수 있는 인장하중을 나눈 게 뭐다? 안전율. 그래서 여기까지가 2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하세요.